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MPEG-1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이라고, 즉 동영상을 세계 표준화하는 전문가 그룹, 이 집단을 MPEG-1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MPEG-1을 만들게 돼, 그리고 이게 이제 1995년도 무렵에 표준화가 돼 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퍼져서 오늘날 이 삼성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MPEG-1을 표준화하는 데는 그 H.261보다도 2개의 레이어 2단계가 더 추가가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H.261에는 여기에 이제 픽처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슬라이드 레이어, 그게 GOB가 되죠. 뭐 아무튼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 다음에 블록 레이어, 이런 이제 구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MPEG에서부터는 앞에 2개를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시퀀스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즉 화면을 시간별로 쭉 줄을 세워 놓는 것이 그게 동영상이잖아요. 이렇게 줄이 딱 세워져 있으면 이 화면이, 그건 시퀀스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 시퀀스 레이어를 딱 들여다보면은 이 시퀀스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GOP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 또 헤드가 있고 GOP가 있고, 그러니까 이 GOP가 평균 0.5초 정도의 간격으로 딱 이렇게 시퀀스, 뭐 30장이 1초다 그러면은 0.5초니까 15장씩 쫙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GOP로 헤드를 붙여가지고 줄을 세워놓은 이것을 우리는 시퀀스 레이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색하거나 그럴 때 0.5초 단위로 이렇게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GOP 안에 들어가면 이제 헤드 코드가 있고, 그 GOP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픽처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죠. 즉 이게 15개의 어떤 픽처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픽처 안을 또 이렇게 보면은, 픽처 안을 보면은 이제 33개의 매크로 블록씩 쭉쭉해서 마치 식빵 자르듯이 슬라이드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6개, 즉 이쪽으로는 16 곱하기 33, 즉 13개니까요. 16 곱하기 13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 스캔이 16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떼어가지고 딱 보면 13개를 떼어서 이렇게 보면은 매크로 블록이 쭉 있어요. 매크로 블록. 가로 세로 16개요. 픽셀로 이루어진 16개 식으로 되어 있는 매크로 블록이 있고, 매크로 블록을 보면 또 8개 식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8 픽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블록 레이어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서 봤을 이 시퀀스 레이어가 숲을 쫙 구성하고, 그 가까이 들어가면은 뭐 섹타별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블록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압축하는 그 단위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오늘 구조적으로 보면은 시퀀스 레이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GOP 레이어, GOP 안에 들어가면 픽처 레이어, 픽처 안에 또 들어가 버리면은 슬라이스 레이어, 슬라이스 레이어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또 매크로 블록 레이어, 매크로 블록 안에 들어가면 블록 레이어, 블록 안에 들어가면 물론 여러 가지 픽셀들이 있죠. 근데 압축, 코딩 부호화의 최소의 단위는 결국 어디까지나 우리가 블록 단위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픽셀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 시간을 제때 못해요.
이걸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화면을 처리하고 다른 화면이 오려고 그러면은 30분의 1초마다 한 장씩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분의 1초가 되기 전에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전송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리얼타임이 되는데, 물론 엠팩1에서는 이게 논 리얼타임을 기본으로 해요. 왜냐하면 분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도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데, 플레이 할 때, 그럴 때 디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리얼타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30분의 1초 안에 저런 블록을 다 벗겨내가지고 원래 시퀀스 레이어로 딱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런 구조로 이제 우리가 벗기기도 하고, 복원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팩에서부터는 6레이어 아키텍처를 가지고 그 코딩도 하고 디코딩도 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화면 자체가 어떻게 돼요? SIF다 그래가지고 소스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소스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지 기본적으로 딱 만들어주면 가로 352, 세로 240 뭐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SIF 소스 인풋 포맷을 보내주면 받는 측에서는 그걸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기술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스케일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이런 구조로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하기 전에, 오늘은 요 개별 거를 처리를 할 때 각각 뭐 스타트 코드가 있고, 다음에 헤드 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GOP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마다 이렇게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VS는 뭐고 HS는 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설명이 여기 테이블에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스타트 코드가 있고, 다음에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GOP 레이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또 GOP 레이어 안에 들어가면 스타트 코드가 있고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픽처 레이어가 있고, 픽처 안에 들어가면 또 스타트 코드가 있고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레이어가 있고, 슬라이스 레이어가 있으면 헤드 코드가 있고 스타트 코드가 있고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이라는 게 있고, 매크로 블록 안에 들어가면은 역시 여기도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라는 그런 자체가 있고요. 블록 레이어 안에 들어가면은 역시 헤드 코드를 나타내는 뭐 명칭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설명들이 여기 열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문자가 있죠. 그래서 출석 체크 문자를 먼저 보내주도록 해요. 이름, 학번, 그 다음에 멀미 융합 15. 오늘이 이제 15번째 강의고, 본 강의로 보면은 11번째가 돼요. 왜냐하면 2주간 다른 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번째 강의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 응답을 주는데, 출석 체크는 멀미융합 15로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지금 보내주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이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숙제가 있죠. 여기에서 주어진 숙제는 오늘 할 내용에 결국은 복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 복습의 내용이 지금 엠팩1 레이어들 있잖아요. 이 엠팩1 레이어들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이 엠팩1 레이어들이 어떤 원리로 한다는 것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스타트 코드가 있고, 이제 이게 만약에 시퀀스 레이어다 그러면 스타트 코드가 있고, 다음에 헤드 바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루프를 도는 GOP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설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VS는 뭐고 HS는 뭐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명칭이 뭐고 이거 역할이 주로 뭐다. 요것을 이제 요약 정리해 가지고 2페이지짜리 PDF로 만들어서
webhard.co.kr에다가 그 숙제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주기를 바라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스타트 코드가 있고, 이게 이제 시퀀스 레이어예요. 그 다음에 헤드 코드가 있고, 헤드 코드들이 각각 사이즈는 얼마가 되고, 버티컬 사이즈, 호리존털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 픽셀 수,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고, 거기 맞게 이제 GOP 레이어를 하면은, GOP 레이어 안에는 또 이 스타트 코드가 있고, 헤드 코드가 있고, 거기 맞춰서 또 몇 번째인 건 줄 알지만은, 이게 또 어떤 구조로, 뭐 예를 들어서 I 픽처, B 픽처, P 픽처 뭐 이렇게 어떤 시퀀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이 픽처 레이어다 그러면 그 한 픽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픽셀 수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설명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설명을 여기에 표로 해가지고 잘 해놨으니까 그 전반적으로 큼직큼직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두 쪽짜리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설명 중에 용어 중에 몇 가지만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즉 화소간의 간격이라는데 가로 350이 세로 240 뭐 이런 건데, 이건 한 4분면 정도 됐잖아요. 그 한 픽처에서 4분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SIF, 즉 Source Info Format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 간격이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가로 720, 세로 525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NTSC 사이즈다. 아니면 가로 640, 세로 480 하면은 여기에 VGA용이다. 요즘은 16대 9도 많죠. 뭐 가로 예를 들어서 720, 세로 480 이렇게 16대 9 뭐 이런 식으로 또 정해져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외형적인 종행 비를 에스펙트 레이시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코드를 000로 하거나 0010로 뭐 하거나 이렇게 나타나면 이게 VGA 사이즈를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VGA가 되거나, 그 다음에 16대 9가 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사용하는 영상 주파수가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일본이라든가 유럽을 가면은 50Hz를 쓰는 데가 많아요. 호주도 그렇고. 그 50Hz에서 만약에 이게 프레임을 60Hz로 한 화면을 딱 하는데 60Hz로 캡션을 촬영을 할 때 60Hz로 하면은 60분의 1초마다 프레임이 하나씩 넘어가는 데 비해서 전등의 주파수는 50분의 1초마다 깜빡깜빡 거린단 말이죠. 지금 저 형광등 불빛 자체가 요즘은 뭐 이렇게 3파장이니 LED라면서 그런 일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형광등 자체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면서 60분의 1초마다 깜빡깜빡 거려요. 근데 그 깜빡거림에 따라 가지고 이걸 촬영의 주기를 60Hz로 안 하고 50Hz로 해놨다. 즉 유럽 방식이나 일본 방식으로 해서 찍었다 그러면은 이게 깜빡거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커먼 기둥이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주르륵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유럽에서 찍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딱 틀려고 그러니까 이런 바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플레이 자체를 50Hz로 세팅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찍어놓고 나서 바꾸기가 힘드니까 그 나라에서 만약에 전등의 주파수, 전기 있잖아요. 교류, AC의 주파수가, 이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50Hz다 그러면은 50번 깜빡깜빡거리면서 찍어주는 이 내부의 주파수 있죠. 촬영 주파수를 50Hz. 아니면 50Hz의 정수배 약수배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Hz 아니면 50Hz가 있잖아요. 주파수가. 25Hz나 50Hz가 있으면은 그거는 전등의 주파수가 50Hz에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초에 30장 프레임으로 맞추면 이걸 60Hz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물론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이 CPU 내부의 클럭 주파수가 60Hz로 딱 맞지 않고 뭐 59.94Hz다 그래도 이거 오차는 한 100분의 1 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바가 보이질 않아요. 잠시 위아래 뭐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지 그렇게 한 100장 정도 지나가야 한 장 정도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눈에 나타나지도 않는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60Hz 근방 우리나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60Hz 근방의 주파수 시스템 촬영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 형광등 아니면 교류 전력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해야 그 전원 주파수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찍는데 50Hz로 이렇게 찍어버리면 저기서 깜빡거리는 거는 1초에 60번 깜빡거리고 내가 프레임을 찍는 거는 1초에 25장이나 50장을 찍어대 버리면은 그 사이에 갭이 생겨가지고 이 화면이 검은 바가 주르륵 내려와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떤 화면을 텔레비전 화면을 찍었는데 촬영 주파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소니사에서 나온 장비의 세팅이 기본 세팅이 일본 거니까 50Hz 맞춰진 걸 막 찍고 보면은 그 옆에 텔레비전을 켜놓으면 텔레비전이 보이지 않고 이만한 바가 있잖아요. 검은 이런 스트라이프 굵은 스트라이프가 주르륵 내려가는 거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주파수가 중요하다. 또 여기 보면은 실제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간하고 레코딩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죠. 또 플레이하는 타임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임 코드를 여기다 열거를 해줘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이 이 시퀀스가 쭉 지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요? 시작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헤드 코드가 스타트 코드 있고 헤드 코드가 있고 GOP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오브 픽처스가 막 있으면은 그게 개수가 몇 개냐 그거는 0.5초 단위로 쭉 돼 있으니까 그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저 프레임 플래그라든가 코드 시간 타임 코드 있잖아요. 시작 시간 분 그 다음에 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마크 있잖아요. 이 세팅하는 마커 이것도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하고 또 픽처 타임도 필요해져요. 픽처 이 픽처 타임, 픽처 세컨드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열거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픽처 타입이 존재해요. 픽처 타입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픽처 레이어에서는 보면은 이게 현재 무슨 픽처 타입으로 되어 있느냐? 인트라 픽처 첫 화면이냐? I 픽처냐? B 픽처냐? P 픽처냐? 또는 화면이 그냥 모든 화면이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DC 화면이라고 하는데 DC분 있잖아요. 어떤 화면이 하얗거나 까맣거나 아니면 그레이 레벨이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일정한 화면, 전체 화면이 균일할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DC 인트라 픽처 또 인터 프레임도 뭐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열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코드에 남는 거는 리저브드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더 새로운 화면의 형태를 세팅할 때 리저브드 시켜놓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MPEG-1으로 압축해도 여러분들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호환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비록 95년도에 스탠다드가 완료가 돼가지고 막 시작했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2005년, 2015년 해가지고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다 인데도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포맷이 즉 호환성, 이런 호환성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MPEG-1에서 만들어지면 MPEG-2에서도 돌아가고 MPEG-3는 없지만 아무튼 MPEG-4에서도 이 MPEG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또 이제 용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크로 블록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매크로 블록 애드레스가 있잖아요. 이 매크로 블록은 어떻게 돼요? 슬라이스 레이어가 총 33개가 슬라이스 레이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럼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33개다 그러면은 33개를 이렇게 자를 때 그 번호가 부여가 되죠. 매크로 블록. 그럴 때 일정한 길이로 하면은 이거를 데이터가 낭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33개 그러면은 6비트가 필요한데 6비트 길이를 한 5.2비트 정도로만 쓸 수 있게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애드레스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1번에서 33번까지 슬라이스 레이어가 이 매크로 블록 길이가 3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33개로 이루어진 것을 이용하고 있다. 또 매크로 블록 그 타입 있잖아요. 타입. 매크로 블록이 지금 i픽처의 매크로 블록인지 아니면 인터프레임의 매크로 블록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잖아요. 또 b픽처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구분을 할 때도 개수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비트 그 타입을 나타내는 게 12개다 그러면 16개 아니면 8개만 좋은데 그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트 낭비가 일어나니까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해가지고 비트 타입을 이렇게 12개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VLC는 베리어블 랭스 코드. 이게 뭐예요? 길이를 달리해가지고 이렇게 빈도가 가장 높은데 최소 비트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베리어블 비트로, 베리어블 랭스로 해가지고 코드하면은 그만큼 고정된 랭스 FLC라고 그러는데 픽스드 랭스 코드 이거보다도 비트의 효율을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전송을 작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매크로 타입이 매크로 블록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슬라이스 레이어마다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럴 때마다 0.1비트를 줄이는 것도 한 타입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움직임 벡터가 나타난다면 인터프레임, 인트라가 아니고 첫 화면이 i픽처가 아니고 b픽처나 p픽처잖아요. 이런 픽처에 나타날 때 역시 예를 들어서 이 레벨 값 그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될 때 그때도 그 레벨을 결국은 고정된 값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써버리면은 32개에서 6비트가 일정하게 딱 되는데 이렇게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써버리면은 비트 효율을 5.2비트로 줄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거예요. 또 매크로 블록 패턴들이 있잖아요. 뭐 음영이라든가 뭐 이런 패턴들을 나타낼 때도 그런 매크로 블록 패턴도 역시 어떤 조합의 비트 전체 이렇게 매크로 블록 중에 위가 까맣냐 아래가 까맣냐 왼쪽에 바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한 35가지로 나타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번호를 역시 뭘로 나타내느냐 패턴 번호 이거를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나타냄으로써 비트의 효율성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초보자가 하면은 그냥 무조건 하고 몇 비트 그러면 2의 n승 이내다 그러면은 그 n승에 해당되는 비트만큼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딱 쓰면은 쓰기에 용이한데 이거는 테이블만 있으면 되잖아요. 보내줄 때하고 받을 때 이 테이블만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변환해내면 되니까 그렇게 코드 변환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쉬운데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엄청난 비용과 연구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선지자가 아니고 선배들이 다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을 거 아니냐는데 안 해요. 또 여기다 보면은 또 빈틈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빈틈을 찾아내는 연구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코딩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상업을 하는데 리치마켓이라고 들어봤죠. 부자가 되는데 보면 꼭 예기치 않는 미리 생각지 못한 그런 틈새 그 갭이 존재해요. 그거를 공략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봐요. 매크로 블록이면은 4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블록 내에서도 요거를 어떤 순서대로 코딩을 하느냐. 하나의 mpeg-1에서는 4개의 매크로 블록을 그러면 4개잖아요. 그럼 블랙 앤 화이트는 4개로 써요. 4개 따로따로 해요.
근데 CRCB는 그 두 개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CR과 CB를 합쳐서 칼라잖아요. 칼라는 4분의 1의 해상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픽셀 4개마다 즉 CRCB가 하나가 주어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블랙 앤 화이트 4, 다음에 CRCB를 1해서 4대 1대1 또는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하기 때문에 4대 2대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설명이니까 나중에 한번 따라 나오니까 그거를 미리 이제 이해해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나 다음에 그 칼라 코드를 나타낼 때 그 비율을 어느 정도의 해상도를 하느냐. 블랙 앤 화이트는 4개의 블록을 매크로 블록이라고 하면 4개 각각을 했으면 4가 되죠. 그런데 CR에 하나, CB에 하나만 썼잖아요, 저게. 자, 그 그림에서 그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그림에서 위에서 보여주니까 저렇게 보여주는 경우에는 우리는 4대 1대 1의 압축으로 그렇게 코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블랙 앤 화이트, 즉 어떤 동영상, 칼라, 픽셀을 압축을 할 때 부하를 4대 1대 1로 했다. 또는 이걸 두 개 붙여가지고 CR이나 CB 단독으로는 안 되잖아요. 블루와 레드가 합쳐져야 하나의 칼라니까 4대 2대 0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내는 순서가 이렇게 왼쪽 블록, 오른쪽, 아래, 자, 하, 이렇게 우하 이렇게 이런 지금 Z 모양으로 순서를 잡아가지고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칼라도 하나만 이렇게 CB를 먼저 보내고 CR을 보낸다.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부호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있잖아요. 이제 블록 코딩에 들어가면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인데 총 가로 8개, 세로 8개, 64개잖아요. 64개의 어떤 픽셀 중에서 DCT라면 64개가 나오는데 여기 DC분하고 즉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하고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총 여기서는 한 8개 또는 9개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레벨을 보니까 0에서 8까지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블랙 앤 화이트는 이렇게 나타내지만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인데 색차 있잖아요. 색차에서는 보니까 CRCB에서 보니까 이것도 역시 0에서 8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레벨을 총 9개의 레벨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DC 성분의 레벨, DC 성분이에요. 그런 DC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디에요? 인테라 픽처에서 이제 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8개, 9개의 레벨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럴 때 코드 레벨을 0000 8이니까 어떻게 총 9개니까 이게 4비트가 필요해지잖아요. 16가지를. 근데 그렇게 되면 평균 4비트인데 이거는 100 해가지고 베리어블 랭스 코드 레벨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 비트율을 결국은 한 8.2비트 정도로 한 4.4비트 평균 4비트가 아니고 3. 몇 비트 정도로만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3.2비트 정도로 평균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레벨을 나타냈을 때 이 균일하지 않잖아요. 전부 4비트로 한 게 아니고 어떤 건 3비트, 2비트, 2비트, 3비트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 그 비트 수를 효율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DC 레벨도 보면 낮은 쪽에 되게 웨이팅이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레벨이 높은 거는 별로 많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엠팩을 압축을 해보면 또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화면에 콘트라스트나 이런 거를 좀 조정해가지고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압축률이 훨씬 더
개선이 돼요. 알겠죠? 좀 흐리게 하면. 그거 왜 그래요? 여기서 보면 알지만 레벨이 높은 것들은 아주 밝게 한다든가 또 컬러가 진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평균적으로 많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빛들을 많이 할당했는데, 이게 약간 어둡고 부드럽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밝기가 중간 레벨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 낮은 레벨에서 많겠죠. 요 레벨이 낮은 데서 많으니까 그때는 2비트나 길어도 3비트 정도로 이 DC분 있잖아요. 지그재그 중에서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그 DCT 값을 코딩할 때 9개의 레벨 중에서 하나, 낮은 쪽에 대부분 몰린다. 즉 평균 이하로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평균 레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엠팩으로 압축하기 전에 우리가 그 블랙 앤 화이트 있잖아요. 브라이트니스를 좀 흐려놓으면은 훨씬 더 전속률, 저장률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화면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패턴 있잖아요. PPT보다는 내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흐리게 만든 이유가 그만큼 그 업로드를 할 때 100MB만 넘으면은 얘가 그냥 좀 비실비실 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50MB에서 70MB 사이로 줄여가지고 올리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압축을 달리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화면을 약간 밝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흐리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 얼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부터는 그 레벨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면 돼요. 아니, 어떻게 멀티미디어 압축 엠팩을 설명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면이 저렇게 뚜렷하지 못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조금 흐리게, 즉 화상을 조금 흐리게 하면은 변화가 많잖아요. 그 변화의 평균 레벨을 좀 줄이면 여기에 주어졌듯이 베리어블 랭스 코드가 이 평균 레벨을 만약에 4라 그러면 4 이하에 놓여 있을 때가 훨씬 더 압축률이 높다. 이거보다 높으면 어떻게 돼요? 비트 사이즈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흐리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요. 뭐 내 얼굴에 이렇게 점이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전반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도 PPT만 잘 나오면 되잖아요. 자, 그런 원리로 이 엠팩은 코딩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가족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찍었을 때 저 친지들이나 누구한테 보낼 때 말이에요. 여기 압축을 딱 해보니까 뭐 웬만하면은 300MB 막 이렇게 돼요. 한 몇십 분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화면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방법은 프레임 수를 좀 줄여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이 그렇게 없다면은. 내가 기껏해봐야 손 흔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렇다면은 프레임을 30개를 안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15개만 보내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압축률이 3분의 2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메가, 250MB가 한 100MB가 돼요. 거기에 이렇게 화면 전반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컨트라스트 요거를 평균 레벨보다 약간 낮게 하면은 좀 화면이 부드러워지는데, 이제 그 감마 레벨도 조절하고 하면은 화면이 부드러워지는데, 그때로 하면은 압축률을 한 250MB 되는 거를 100MB로 줄였잖아요. 거기에 한 75MB로 블랙 앤 화이트를 레벨을 조절해가지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가지고 그 압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문장 찍히고 엠팩으로 압축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보내면은 그냥 쓸데없는 정보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좀 밑에 있는 거는 뭐가 돼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의 차분이라고 그러죠. DC 차분. 이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인트라 픽처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면 요 아래 거는 인터 프레임이에요. 차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와요. 레벨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7, 6, 5, 4, 뭐 4 해가지고 그 0 건방은 별로 없어요. 그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그냥 이렇게 0 건방은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요런 레벨로 해가지고 한 8개의 레벨로 하니까 이거는 픽스 사이즈로 해도 되죠. 8개의 레벨. 여기는 9개의 레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굳이 쓴 이유는 레벨이 평균값보다도 약간 어둡다. 부드러운 화면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 비트 수가 2점 몇 비트로 평균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이럴 때는 그냥 평균 3비트 되잖아요. 인터프레임은. 즉 사이 인트라는 건 프레임 일주에 30장인데 그 사이의 움직임 벡터라든가 DC 값 있잖아요. 그 차분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I 픽처가 하나 고정이 되면 그 뒤에 따르는 P 픽처나 B 픽처 뭐 이런 것들은 DC분은 두 개의 차이만 나타내는 거니까 그 차분이 하나가 딱 DC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앱솔루트 밸류죠. 레벨이죠. 그 다음은 디퍼런셜 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8개의 레벨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의 코에피션트.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돼요? 64개 있는데 레벨 차이가 뭐 오르락내리락 그러겠죠. 자, 그러는데 요 값 자체도 빈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평균 레벨에서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주파 쪽, DC 레벨이 저주파 쪽에서 많아요. 빈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레벨, 낮은 레벨을 최소 비트로 하고 높은 레벨은 비트 수를 높여줘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최소 레벨에 놓여 있는 이런 것이 하니까 최소 레벨, 저 레벨, 로우 레벨에 많이 잡히니까 이 로우 레벨을 가급적이면 최소 비트로 하면 평균 3비트만 하면 돼요. 이게 높은 쪽에 많이 해놓는 거는 그렇게 빈도가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리어블 랭스 코드를 그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VLC가 뭐예요? 우리가 런 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블록 자체가 가로 세로 8개 있어 64개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는데 그 중에서 DC분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그 나머지 저주파 부분 한 8개, 10개를 취하잖아요. 그 취할 때 그 레벨이 대부분 저주파 쪽으로 많이 레벨이 놓여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레벨을 이렇게 저주파 쪽의 빈도가 높은 쪽에다가 비트, 최소 비트를 부여를 했다. 이제. 자,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코에피션트. 여기서, 개수는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요. 즉, 왜 시간 영역에서 레벨은 전압, 전류 뭐 레벨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한 그 레벨을, 레벨이나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고 개수라고 그래요.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어떤 시간 영역에서는 진폭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레벨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데시벨로도 나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파수로 나타내면 각 주파수 성분마다 레벨이 있는데 그 주파수 성분마다 레벨을 여기는 코에피션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DCT 코에피션트라고. 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스 레벨로 나타내는 경우에 그럴 때 여기는 보니까 5비트로 나타냈어요. 픽스 레벨로. 자, 그래가지고 64개로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고, 이제, 베리어블 랭스로 나타내가지고, 이 레벨을 다양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고정된 레벨이 이렇게 있어도 나머지를 전부 다 이렇게 베리어블 랭스 코드, 요건 베리어블 랭스잖아요. 이런 식으로 빈도가 높은 것에 최소 비트를, 비트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를 레벨을 다양하게 이렇게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